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곽태영, 박영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 사기에 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 부동산 사업 등 투자를 빌미로 타인을 기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과 동업자의 주의에서 투자했으나 이후 사업이 예상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이익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투자자인 상대방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모 보험회사 소속 재무설계사라고 소개한 38세의 A씨는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현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재무상담을 권유했고,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다른 재무설계사 B씨를 소개했습니다. 그 후 A와 B는 피해자들에게 재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명 의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연 12%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이들의 말을 믿고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투자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A와 B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A와 B는 실제로 투자금 대부분을 해외 채권에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확인된 투자 금액은 투자라고 말하기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 약정을 한 경우에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투자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논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고소장 작성 또는 사기 피해를 진술할 때 투자라는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금원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원금 보장이 약정된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투자와 대여를 구분하여 판단을 달리하는 수사관에게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행위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합니다. 특히 대부분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 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 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한 어떤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것에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주된 이유는 투자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즉,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원금 손실의 위험 부담을 떠안고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서에 조사 참여를 가보면 일부 수사관은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여금은 사기가 되기 쉽지만 투자금은 사기가 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사기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원금 보장 약정, 고수익의 이자 등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계약상의 용어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투자 또는 대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약정한 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받아가는 시점에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용도를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 등이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그에 따라 투자금을 본래 용도대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정리하자면 투자를 약정하면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고지한 후에 받은 돈을 실제 사업에 투자하였다면 나중에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이자나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서 투자금을 받은 후에 투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중 극히 일부만을 투자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금 보장 약정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시는 것도 사기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투자 사기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YK 곽태영, 박영석 변호사였습니다.